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스폰 용접기 하나를 또 조립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다이코리아에서 예전에 출시됐던 7i320이라는 이 스포키 회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됐어요. 예전에는 캐패시터 ES 전용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ES와 3S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버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회로의 출력이 좋다 보니까 3S로 사용하면, 전압이 좀 더 높게 사용하면 스폰 용접기의 성능도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전 버전이 ES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3S를 연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간혹 3S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다이코리아에서 3S 전용으로 이 스포키 회로를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선택, 우리가 모스펫을 12모스펫으로 사용을 할 거냐, 또는 24모스펫으로 사용을 할 거냐, 우리가 출력을 높이고 싶은 선택을 할 때 이 모스펫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24모스펫을 사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좋지만 가격대가 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스폿을 할 때 어느 정도 스폿기 성능 이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0.3T 정도, 우리 배터리를 만들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까지는 이 12모스펫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가격적으로 예전 버전보다 또 더 저렴하게 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연결을 해보고 스폿 전류값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3S 버전이 과연 성능이 어디까지인지 조립을 하면서 실제 이 스폰 용접기의 성능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패시터를 조립을 하고 이 회로를 연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연결을 한 후에 전류값도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배터리에 스폿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캐패시터가 3S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3S 캐패시터를 준비하고, 우리가 7i320 이번에 3S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아마 액정이 분리돼서 배송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액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는 핀에 그냥 꽂아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제 이쪽에 있는 단자를 통해서 잭으로 우리가 캐패시터에도 연결을 하고 이 모스펫에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하나씩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이 함께 오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밸런스 케이블처럼 4개씩 연결된 선이 2개가 옵니다. 3S 버전 같은 경우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캐패시터에 바로 체결할 수 있는 단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잭을 이 회로에 잭에 맞는 곳에 연결을 해주시고, 이 단자는 차근차근 하나씩 캐패시터에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설정을 할 때 쓰는 이 다이얼은 회로 쪽을 보시면 여기에 딱 맞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로 표시된 이 밑쪽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닥으로 된 양쪽으로 잭이 된 선이 있는데,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회로와 이 모스펫의 DSG라는 서로 연결해야 되는 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잭만 서로 연결해 주시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그리고 스폿할 수 있는 스폿 용접봉만 연결을 해 주시면 스폿기는 완성이 되니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조립을 해 볼게요. 자, 캐패시터는 이렇게 3S 직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렇게 남는 캐패시터 과충전 방지 회로가 있으니까, 자, 이 회로를 위쪽에 달아줄게요. 스폰 용접기의 메인 회로에 이쪽을 보시면 밸런스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밸런스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회로를 넣어서 우리가 일정 전압 만충이 됐을 때 태워서 전압을 깎아주는 이 회로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회로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태, 처음 상태 그대로라면 2.5V에서 밸런스를 태워서 맞추는 거고요, 여기를 만약에 하나로 쇼트를 시켜서 납땜을 해주면 2.8V에 과충전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2.5V는 너무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이쪽을 쇼트를 시켜서 2.8V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자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2.8V의 과충전을 방지하는 회로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렇게 다시 회로가 들어간 2.8V 과충전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캐패시터 각셀에 연결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선들이 있는데, 자, 앞쪽에 보시면 캐패시터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단자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개씩 다 넣으려니까 선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똑같은 선이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하나의 선을 잘라서 이쪽이 납땜으로 하나의 단자만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납땜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한쪽 선을 잘라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자로 만들어 줬어요. 자, 다음은 노란 선이 최대한 꼬이지 않게끔 같은 또 노란 선끼리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노란 선도 연결을 해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2개의 단자를 꼽을 수 있고,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단자만 연결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선 정리에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선은 중간쯤에서 케이블 타입으로 일단 좀 고정을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많이 깔끔해졌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할 텐데, 자,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B- 부분이 있죠. 우리가 세 개의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마이너스 부분. 자, 이 마이너스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 모스펫의 이 마이너스 단자에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연결해 놨던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가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하나 체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성품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회로와 연결하는 메인 전선인데, 자, 이쪽에 있는 검정선, 이 단자가 좀 큰 단자를 이쪽에 함께 체결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자를 놓고 이제 마이너스는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체결은 됐어요. 그럼 이쪽에 연결해 놨던 이 메인 선 같은 경우는 이 회로 쪽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회로를 뒤로 뒤집어 보시면 이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맞게 이쪽에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이실 때는 이쪽 위쪽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체결됐죠? 자, 다음으로 연결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깔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던, 방금 마이너스 연결을 했죠. 자, B-에서 올라와서 첫 번째 단자, 이 단자에 연결해야 될 B 원선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여기 단자를 보시면 검정색이 맨 앞에 있잖아요. 검정색 다음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이 단자는 노란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위쪽으로는 노란색 단자, 이 노란색 선을 이쪽 단자에 양쪽 아무 곳이나 편하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저는 앞쪽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앞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자, 그 다음 선, 녹색 선이죠. 자, 녹색 선도 이쪽에 이렇게 체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역시 꽉 조여줍니다. 자, 녹색 선 체결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선. 자, 빨간 선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이쪽에 연결하면 되는데, 자,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메인 선을 함께 연결을 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연결한 것처럼 똑같이 회로의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쪽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인 전선뿐만 아니라 스포기에 플러스 선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 스포본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4AWG로 일단은 이렇게 용접봉으로 직결 단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선을 같이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메인 출력, 큰 출력이 되는 스포봉이 가장 아래쪽으로 오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회로선, 회로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플러스 선까지 이렇게 두 개를 위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꽉 조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로에 연결해야 되는 플러스 선은 또 회로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쇼트 안 나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전압이 흐르니까. 자, 이렇게 회로 쪽 플러스 선에 쇼트 안 나게 잘 넣어주시고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캐패시터와 대부분 연결은 끝났고요. 방금 전에 연결해 놨던 이 전선 있죠? 두 가지의 잭을 회로를 뒤집었을 때 이쪽 펜 옆에 밑쪽으로 보면 4개의 단자가 연속해서 2개가 있거든요. 자, 이 2개의 단자에 꽂아 주시면 돼요. 자, 꽂을 때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구불려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똑같이 그 옆에 단자도 살짝 구부려서, 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다이얼도 아까 이쪽 네모 박스 밑쪽 홈에 맞게 역시나 살짝 꺾어서 꽂아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딱 맞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색의 양쪽 단자, 자, 이 단자는 이쪽 모스펫에 보면 DSG라고 있어요. 자, DSG 부분에 그냥 꽂아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 DSG가 혹시 선이 잘 맞는지 보고요. 자, 노란 선이 먼저입니다. 노란 선이 D로 들어간 거예요.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 또 3개짜리 단자를 찾아요. 여기에 보면 DSG라고 있네요. 방금 전에 모스펫에 첫 번째가 D로 들어갔죠. 노란색이. 자, 단자를 꽂았을 때 이렇게 꽂으면, 자, 노란색이 D로 똑같이 들어가죠. 이런 순서를 좀 확인하시고 여기에 꽂아줍니다. 자, 이제 대부분 연결이 끝났어요. 거의 다 연결이 끝났는데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자, 용접봉 마이너스 선. 자,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모스펫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으니까 이 반대쪽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큰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꽉 조여주세요.
자, 이런 압착 부분도 전류값에 영향을 주니까 최대한 꽉 조여 주시고요. 그러면 연결이 끝났는데 이제 이 위쪽의 단자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최대한 접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쪽도 더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전원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전원 같은 경우는 12V부터 19V까지 전원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고, 전류값은 약 10A 정도 나오는 걸 사용하세요. 이쪽에 꽂아주면, 자, 지금 캐패시터의 전압을 이렇게 3개의 셀로 잘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이얼을 돌려서 전압 설정을 처음에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저는 8.4V까지 올려줄 겁니다. 최고로 쓸 거예요. 자, 8.4V로 설정을 하면 이제 충전을 시작하겠죠. 자, 이쪽에 보면 출력 전류 해가지고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4A로 했는데 제가 아답터가 아직 출력 전류값이 많이 안 나와서 4A로 했고요. 출력 전류값이 부족하면 높게 세팅을 했을 때 이쪽에 회로 리셋이라는 문구와 함께 회로가 리셋돼요. 어댑터는 충분히 10A 이상이 나오는 12V 이상의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전류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지금 8V 정도인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몇 암페어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2469A가 나옵니다. 지금 8V인데도 2469A가 나와요. 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2517. 전압이 올라갈수록 전류값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와, 2500A 하면 0.3T 무조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24모스펫을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2555A, 8.2V, 2590A, 2600A까지 나오네요. 자, 8.3V, 2581, 2608, 2632, 2604, 2581, 2582, 2592. 자, 계속 2600대 가까이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스폿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 전류값 정말 높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ES로 만들었을 때 7Y320이 약 2000A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2600A까지 훌륭하게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한번 스폿을 해볼까요? 자, 니켈은 0.2T로 하고요. 자, 펄스 1 값은 1.5, 펄스 2 값은 2.5로 한번 해서 스폿을 쳐볼게요. 와우. 자, 19시 스폿 자국 정말 강하게 스폿 됐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기가 막히죠? 0.2T 완벽하게 붙은 모습입니다. 와, 안 뜯어져. 오메. 자, 너무나 잘 붙었죠?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번에는 플러스 단자. 오, 역시나 잘 붙었죠? 0.2T. 자, 이 정도면 그냥 스폿기 그냥 요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 3S 버전 너무 좋은데? 너무 강력하게 오메. 이렇게 잘 쳐져봅니다. 자, 방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완벽하게 잘 붙었고요. 0.2T는 전혀 무리 없이 스폿이 잘 되는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24모스펫을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연결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길었던 단자는 좀 잘라냈어요, 드레멜로. 자, 24모스펫을 연결을 하고 전압값은 지금 8.35로 설정한 상태고요. 지금 전압은 8.33V, 거의 8.35까지 올라갔죠. 자, 그럼 한번 전류계 테스트로 스폿을 한번 쳐볼게요. 과연. 자, 2900A가 나오네요. 2895, 2898, 2886, 2884, 2878. 자, 대략적으로 보면 2900A 선에서 전류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모스펫보다는 확실히 올라갔죠. 24모스펫은 약 2800에서 2900 사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폿기 전류값은 이 스폿봉의 길이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저는 지금 좀 긴 편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줄인다면 전류값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폿봉을 만들 때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대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스폿봉을 어떻게 또 전선과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도 전류값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결로 연결을 하냐 또는
우리가 크레토스 단자로 연결을 하냐, 이 차이에 대해서도 몇백 암페어가 차이 나니까 본인이 원하는 구도대로 만들 때 직결로 만들지 소켓으로 만들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하실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12모스펫 지속적으로 2500A로 스폿을 쳤더니 모스펫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로는 고장이 난 상태예요. 모스펫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조사에서도 권장하는 게 12모스펫은 2400A 미만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2200A 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압대를 8.4V로 맞추는 게 아니라 대략 한 8V 또는 7.8V 이 정도로 맞춰서 전류값이 대략적으로 2100A, 2200A 0.3T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의 전류값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이 12모스펫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그런 회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좀 제일 센 녀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24모스펫으로 연결을 해서 8.4V까지 올려도 대략적으로 2900A, 우리가 24모스펫 같은 경우는 약 3400A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2900A면 꾸준하게 써도 고장이 나지 않은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본인이 어떤 작업을 많이 할지 약간이라도 이렇게 가성비적으로 12모스펫을 사용해서 2100A, 200A를 위주로 사용을 할 건지, 또는 24모스펫을 연결을 해서 2500에서 2900A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건지, 이 부분은 본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12모스펫, 24모스펫을 연결하는 방법부터 실제로 연결을 해서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정말 다른 스폰 용접기와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은, 그동안 나왔던 스포키 중에 좀 가장 강력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스포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조립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테스트를 했지만, 이 다음 영상은 이 녀석으로 케이스에 고정을 해주고 좀 완성품 스포키를 한번 만드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